남한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지금 북한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전쟁보다도 더 열악합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에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300만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300만 죽었으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전쟁해버리자. 전쟁하면 이겨도 좋고 져도 좋다. 지면 김정일이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이기면은 남한이 우리 땅 되니까 전쟁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 근데 북한에서 제일 전쟁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일이죠. 아니 전쟁 나면은 조상날인데 그거는 요새 김정일이가 몸이 아프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고 에라이 모르겠다 전쟁하자 이렇게 할지도 모르지만 김정일은 하루하루가 상당히 즐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김정일은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왜냐? 독재자의 하루하루는 즐겁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하루하루는 아마 즐겁지만은 않을 거고 무지하게 바쁠 겁니다. 저 사람 아침에 새벽 7시에 일어나가지고 밤에 아마 1시나 2시 되게 잘 겁니다. 쉬는 날이 있습니까? 대통령 쉬는 거 가세요. 그러나 김정일이는 저녁 늦게까지 파티나 하고 그 다음에 자면은 아침에 김정일 누가 깨운 사람 있습니까? 아마 전쟁이 나도 안 깨울지 몰라요. 독재자 아침에 깨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독재자는 다 늦잠납니다. 스탈린이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스탈린이 그 전날 밤에 늦게, 항상 독재자는 늦게 부하들을 모아놓고 술 마시고 그래요. 왜냐? 자기 눈에 부하들이 보여야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붙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한 10시쯤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서 스탈린 깨울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오후가 돼서 경호원이 들어가 보니까 그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실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치료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 아침에 들어가서 깨웠으면 아마 사라져요. 그래서 독재자는 항상 늦죠.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도 늦죠. 히틀러도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상당히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하루가 즐거운 김정일인데 제일 비싼 밥 먹고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들을 둘러싸여가지고 더구나 권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권력 휘두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 중에서는 김정일의 권력을 휘두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쾌감을 아마 모를 겁니다. 권력 휘두르는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을 굽신굽신하게 만든다.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다. 생명까지. 죽일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살릴 사람도 죽일 수가 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김정일인데 왜 전쟁을 해가지고 그 행복한 나날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김정일이 전쟁하는 날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럼 전쟁 없으면 전투도 없느냐? 전투에 있죠. 천안함 전투고 서해 사태가 다 전투 아닙니까? 우리 정화공항 만들면 그게 사격하겠다고 공발치고 있어요. 아마 실제 사격할 수도 있어요. 뭐 사격하면 그게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저쪽에서 기관총 사격했는데 여기서 뭐 폭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관총으로 쏘면 우리 대포로 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겠지. 그거 먼저 뭐겠습니까? 그런 걸로 하면은 아무 겁낼 것이 없습니다. 미군이 있기 때문에, 한국군이 있기 때문에, 또 정규전을 붙으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규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또 경제가, 한국 경제가 얼마나 큰 경제인데 이것 때문에 뭐 주식값이 바닥까지 내려가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7개 대북 응징 조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여론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를 더 해야 되죠. 남한의 이 철없는 사람들, 애국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지금 김대중 노무현이가 이야기했던 대로 냉전이 끝났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이 바로 종북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평화가 좋다. 아니 천안함 사건이 났는데 무슨 냉전이 끝났습니까? 냉전이 있으니까 천안함 사건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자들한테 속아 넘어갔던 멀쩡한 한국 사람들을 깨우치는 교제로 이 상황을 이용을 하면은 1조 2석입니다. 1조 3석쯤 되겠네요. 하나는 김정일을 꼴로 보내고 하나는 남한의 이 철부지들을 깨우치고 또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가 단결해가지고 김정일을 테러 주범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끝장내는 이런 일석삼조의 고기가 왔어요. 고기가. 그것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46명 플러스 1명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공짜가 아닙니다. 아니 47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거 아닙니까? 그냥 천안함 두둥강 나고 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았다. 이러면 이 사건은 안 커집니다. 47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왜냐? 이 지구상에서 우리 기자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처럼 이 사회부 기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농담삼아. 제일 큰 사건이 뭐냐? 어느 여배우가 뭐 스캔들이냐? 누가 돈 먹은 거냐? 아니다. 제일 큰 사건은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이 제일 큰 사건이다. 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생명이 죽은 살인사건은 제일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사건을 잘 취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일에 의해서 47명이 죽었어요. 큰 살인사건이 47번 된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누가 눈으로 보복하는 게 원래 그 보복의 원칙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면은 김정일은 한 번 죽여서도 안 돼요. 47번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안함 사건의 본질은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 살인사건은 왜 크냐? 아니 그 죽은 사람한테 뭘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뭘로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불이 나면은 돈으로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 생명을 돈으로 보상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대체가 안 됩니다. 대체 안 되고 보상이 불가능한 인간 생명 47개가 날아갔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김정일이라는 놈이 왜 이렇게 오판을 했는지 압니까? 한국 사람 47명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고려도 안 했을 겁니다. 많이 죽으면 더 좋지. 그러나 47명이 죽으면은 역사가 바뀌고 세계가 흥분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21세기는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상이 지배하는 21세기인데 아직도 인간 생명을 종이장처럼 찢어버릴 수도 있다. 인간 생명을 지렁이처럼 밟을 수도 있다. 인간 생명을 그냥 나무리처럼 흔들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300만 명 죽는 가운데서 혼자서 그렇게 호흡한 음식 즐기고 살아도 양심의 가치 느끼지 않는 이 인간이 21세기에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것도 동족을 47명이나 저지르는 이런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가 한국 사람도 흥분하고 세계가 흥분하고 해가지고 이제는 지가 죽게 생겼다.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는 것을 김정일이한테 보여주고 북한 동포들한테 보여줌으로써 북한 동포들도 남한 사람들은 의숙한 줄 알았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저렇게 흥분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 동지를 결사옹미하는 총폭탄이 되어서는 안 되지. 오히려 김정일을 폭파시켜버리는 총폭탄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까지 인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는 것을 각성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으면 일석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일석사조.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각자 나름대로 다 말을 하고 할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라는 이 악마 같은 놈한테 47명의 생명, 47명의 생명, 그 47명이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면서 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훌륭한 과학자도 있을 수 있었고 정말 좋은 예술가도 있을 수 있었는데 47명의 희생, 그 인간 생명 하나하나는 다 지구처럼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47개의 지구를 파괴한 것과 마찬가지인 이 김정일을 동족의 입장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용서할 수가 없다.